네, 부영부재TV의 형 김찬경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매매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총 4건의 물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는 30억 꼬마 빌딩, 제가 A급이라고 생각했던 빌딩부터 시세보다 좀 높게 거래가 된 평당가의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 3면 코너 빌딩이 30억에 거래가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한번 보시죠. 네, 위치는 상수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나오자마자 있는 이 3면 코너 빌딩이 거래가 됐는데요. 개요 한번 보시죠. 네, 본 건물을 올해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11월 6일 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30억 7천만 원, 대지 면적은 36평, 연면적은 71.89평의 건물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나름 2008년도에 지어서 뼈대는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요.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상수역 4번 출구가 여기 있고 4번 출구 나와서 뒤로 돈 다음에 오게 되면은 나오는 이 첫 번째 건물, 여기가 3면 코너인데 앞에 대로변이 있고 양 측면에도 도로를 끼고 있어서 나름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서 1층에 국밥집과 김밥집이 있는데 매매 조건으로는 이 건물 전체를 명도를 해주고 거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층부 3층 4층 여기가 이제 주택이었는데 다행히도 잔금 전에 다 용도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매매를 한 거라서 기타 법인으로 매입을 했을 때 취득세 중과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토지 평당가로 따졌을 때 한 8,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하지만 상수동, 연남동, 합정동 이쪽 라인으로 봤을 때 이면도로도 거의 평당 7, 8천, 잘 받는 데는 1억 이상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서 나름대로 역출구 대로변에 8천 정도의 평당가라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단점으로 보자면 좀 리모델링을 하면 좀 모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 최대한의 밸류를 뽑으려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로 자리를 보자라고 했을 때 이쪽에 계단실이 있고 뒤편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1층 이 라인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들어갈 자리가 좀 약간 애매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입하신 분은 이제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30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25억을 받았거든요. 거의 한 85%에 달하는 비율로 대출을 받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는 그런 행위를 위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이 정도 위치에 평당가 한 8,500이면은 좀 나름 A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신사역 인근에 있는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신사역에서 위로 올라왔을 때 강남시장길 옆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만약 강남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다라고 하면은 압구정 로데오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압구정 로데오에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압구정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매일매일 상권을 보고 있는데 확실히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압구정 로데오의 사람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더니 거의 다 신사역 인근 이 먹자 상권으로 사람이 거의 다 옮겨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압구정 로데오가 상권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최근에 2억 5천, 3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가 좀 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요를 볼게요. 네, 본 건물은 6월달에 계약을 했고 잔금은 10월 25일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97억 4,500만 원, 대지 면적은 57평, 연면적은 14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88년도에 준공을 했고 용적률은 한 198%를 받아서 딱히 이득을 봤다거나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신축을 계획하면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매입한 주체는 이제 법인이 매입을 했는데 97억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은 72억을 받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토지 평당가를 한 1억 7천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데오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거래가 찍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로데오의 상권은 올해 초만 못하고 있고 신사역은 올해 초보다 좀 더 살아난 곳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1억 7천의 이 위치가 좀 더 좀 저렴하고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자면 여기가 대로변이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된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건물 사이즈가 좀 커 보이진 않죠. 좀 협소해 보이는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신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 7천 금액이 로데오와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97억으로 57평짜리 땅을 사서 신축을 하면 임대를 아무리 잘 맞춰도 3천 이상을 맞추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수익률은 좀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한 주체는 좀 장기적인 보유의 목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을 하려고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압구정 로데오와 이 신사역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강남권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A급이라고 분류했던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위치를 먼저 보실게요. 네, 위치는 목동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는 코너 건물인데, 네, 이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나 배우 세대가 많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죠.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9월달에 계약을 했고요. 잔금은 11월 8일날 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112억, 대지 면적은 162평, 연면적은 362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서는 현재 보증금은 3억 4천, 임대료는 2,18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4% 정도밖에 안 돼서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토지 평당가가 6,800만 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서울 전체로 확장을 했을 때 대지가 162평이고 준주거 지역에 있는 역출구 바로 앞 코너 건물이 평당 6,800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물론 이 건물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은 한 개층을 쓸 때 바닥 면적을 전체 활용을 할 때 통으로 쓸 수가 없고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토지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신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옆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1층에 티월드, 상층부에 전부 병원이 임차를 하고 있어서 이 건물도 충분히 입지면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충분히 메디컬 건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112억에 거래가 됐는데 감정가는 거의 한 15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매매가 되어서 제가 생각한 강남 외지역의 A급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대치동 학원가의 무서운 파워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치동 학원가 라인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위치는 한티역이 여기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음마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쭉 오다 보면 이 골목이 나오는데 이 골목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올해 8월 달에 계약을 했고 11월 4일날 잔금을 치렀고요. 매매 금액은 180억, 대지 면적은 72평, 연면적은 21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2014년도에 신축을 해서 나름 신축급의 건물이고요. 네, 이 건물에서 보증금은 4억 1천만 원, 임대료는 월 3,035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 평당가가 거의 2억 4,900만 원, 2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평당가가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경향의 건물을 보면 수익률이 좀 나온다거나 뭔가 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수익률이 2.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억 5천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최근 거래된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이 건물이 지금 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네, 바로 좀만 옆으로 갔을 때 이 건물, 네, 물론 좀 더 골목에 있긴 하지만 이 건물이 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수익률이 한 3.1%가량 나와서 나름 좀 투자성이 있었다라고 생각된 건물인데, 하지만 본 건물은 평당 2억 5천에 거래가 된 수익률 2.1% 건물이라서 대치동 학원가의 시세를 확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억 5천이라는 이 금액이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지만 한티역 역세권 인근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평당 2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 부지는 준주거 지역이었고 이 부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서 오히려 준주거 지역에 있는 코너, 내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이 오히려 더 싸게 거래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평당 2억 5천의 사례는 대치동 학원가를 정말 좋아하고 여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업체가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치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수한 상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만 찾는 그런 매니아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한창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이 대치동 학원가는 정말 탄탄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좀 보신 분들은 안정적인 임대료를 위해서 이 학원가 라인만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제가 선뜻 납득하기에는 좀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금액이어서 정말 대치동 학원가의 그런 힘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개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오늘 사례를 통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강남 외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목이 좋더라도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강남에 있는 지역 중에 좀 목이 좋은 건물들은 아직도 좀 비싸게 팔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투자의 방향성이 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긴 뭐하지만 확실히 강남의 수요층이 좀 두텁기 때문에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달에 좀 더 흥미있는 사례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